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도서관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는 공무원분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히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의 질의답변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회계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승균 공공시설팀 주무관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 순입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45쪽입니다. 조례규칙 심의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조례안 재개정 시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제-촉구입니다. 2019년 법제처 컨설팅 공고사항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2022년 5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가결되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47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수차례 검토와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철저와 관련하여 미양면 사무소의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투자 심사를 완료했으며 원곡면 외 1개소는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등 예비 인증을 획득하였고 안성 3동 외 2개 청사는 녹색 건축 등을 설계 반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 순수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공공건축물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조속 개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 심의를 거쳐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50조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철저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아양택지지구내 청사 부지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지구내 안성 2동 2021년 아양지구내 안성 2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경기복지재단의 조속한 이전 완료를 통해 시민복지 및 편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불용물품 매각 및 활용 재고입니다. 2021년 2022년 사랑의 PC 무상 양여 사업 추진과 2021년 불용물품인 건설기계 덤프트럭 일대를 매각하였으며 향후에도 매각 가능한 불용물품은 매각하는 등 활용 재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5조 공공청사 건립 시 한옥 건축 등 방안 연구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지역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조 시청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추진 연구입니다. 시청사 건물 옥상 및 확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는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등과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각 공사별 추진 일정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도시민청 등 14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미집행 및 중단된 사업 현황으로 시청사 주차장 태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 설계 중 사업 위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으나 현재 사업 위치를 확정하고 실시 설계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으로 2021년 삼중면 및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각각 93억과 1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2개 사업 8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6건은 세부 이행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안성일동 소방파출소 등 4개소가 있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2021년 1회, 2022년 3회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는 2021년 7회, 2022년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으로는 2021년에 공유재산 심의회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67쪽까지는 10쪽서부터 67쪽까지는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업무 추진비로는 시장 596건에 1억 850만 2천원, 부시장 388건에 4,903만 9천원, 회계과장 58건에 66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말 현재 기준 업무 추진비는 시장 215건 6,969만 3천원, 부시장 235건에 3,876만 1천원, 회계과장 20건에 40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관급공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에는 일반 제한경쟁 1,544건에 795억, 2인 이상 수의 견적 316건에 206억, 1인 수의 계약 1,985건에 481억을 계약하였고 2022년 현재 일반 제한경쟁 875건에 1,228억, 2인 이상 수의 견적 273건에 196억, 1인 수의 계약 1,063건에 224억입니다. 계속해서 72쪽부터 123쪽까지는 추정가격 1천만 원 대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은 504건 326억 원, 2022년은 383건에 44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154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2021년은 205건에 308억 원, 2022년은 107건에 11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는 시발주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은 미리내 관광지 상수도 설치 공사 등 34건, 2022년은 안성시 공공용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 등 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9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등 5개 청사에 대해 건립 추진 중이고 사업별로 77억에서 105억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59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이동 주민센터 건립 목적으로 옥산동 544번지를 매입하는 등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각 현황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 관련하여 서면 인리 산 29-3 외 7필지 등 2021년 2022년 2년간 14필지 23,995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15필지 18,062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저께 밤에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출해 주시라고 많이 너무 애쓰셨고요. 제가 쭉 다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이 안성시 전체적으로는 한 2만 3천여 건이 되는데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각 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것은 재산관리관이 각 과에서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이외에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관리대장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 전산으로 공유재산 대장이 있습니다. 아, 전산으로 되어 있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각 과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연계가 되는가요? 네. 그럼 그 안에는 그러면 등기 여부라든가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게 출력이 되는가요? 등기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써서 일제적으로 안성시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가지고요. 등기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을 작년에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근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좀 오래 걸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각 과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재산은 또 그 임대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각 과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공유재산이 저희 세외 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나 매각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는데 지금 재산 임대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 세외 수입 대비요. 일단 임대 부분은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대해서 연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총 세외 수입 대비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총 세외 수입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세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에 대한 확대 방안을 혹시 마련해 두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임대를 유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매각을 통해서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면 이 또한도
우리 안성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 증대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뭐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안성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재산 관리자가 누가 있으신가요? 이게 안성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면 이 관리 사무의 수임을 지금 관리 책임을 재산 여기 이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조에 보면 관리 책임이 2항에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 총괄 재산관리인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러면 재산 관리자가 누가 되시는 거죠? 일단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과의 재산관리관은 각과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재산관리. 그러면 재산관리 총괄자 분께서 이 부분을 각 과를 모아두시고 주기적으로라도 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계속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미 습득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회 열고 해서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다고 하니 그럼 이제 관리는 확실히 효율이 있어지게 될 거고 이 효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리자께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제가 요즘 계속 저희가 이제 언론에 계속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저희가 보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담당하시죠? 네네. 맞습니까? 네. 네네. 자,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누구시죠? 네, 지금 그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왜 민원이 많을까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저희 과로 죄송한데 저희 과로 직접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나 시에 민원 접수된 거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꼭 무슨 어떠한 특정의 지지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그분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게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잘 들으셨을 텐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전혀 그걸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맞는 건가요? 그럼 많이 얘기 들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는 얘기가 맞냐고요? 직접 들은 거는 사실 많지 않고요. 언론을 통해서 예. 듣고 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가족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언론에 한번 나왔지만 이게 한 가족이 그냥 그룹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전수조사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업무가 지금 계약이고 그 업무하고 좀 성격이 떨어져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간부 회의나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만 얘기되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는 이 설계를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겠죠. 설계를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의 특허나 그다음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미리 설계도서에 선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영업은 잘 하시겠죠. 설계도서에서 그 나름대로 설계도서에 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띄워서 실제 순수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실제로 그 특허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 물건 납품해 가지고 그거에 치중하는 게 뭐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순수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2, 3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얼마나 영업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하나를 지정하게끔 이렇게 설계 도서에 지정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거의 맹점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거 파악을 잘 하셔서 어느 특정 업체를 뭐 밀어주고 이 특허나 조달청에 요 어떠한 이 문제점을 자꾸만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건설업자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본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 대안을 좀 한번 제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공사를 하려면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설계 용역업자가 그 건물이든 무슨 뭐 시설물에 적합한 그 물건을 설계에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다른 작용을 그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직자분께서 그러진 않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불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피해를 볼까 봐. 건설업자도 마찬가지고 피해 분명히 누가 이거 뒤에서 누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를 못하는 건 왜냐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해 먹고 살고 있는데 꼭 어떤 놈이 불겠습니까? 솔직히. 예? 다만 그냥 저희들한테 하소연만 하는 거죠. 예?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예.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저기 하도구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건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담당은 아닌가요? 이쪽 부서에서 관여되지는 않나요?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코로나다 뭐 경기 위기다 해가지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민생이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있는데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지금 거의 뭐 결제 문제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난을 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계속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회계과에서 특히 이제 뭐 계약도 담당하시고 총괄 담당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하조구 부조리 센터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시고 좀 대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공유재산 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죠? 네,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자, 지금 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감면하는 제도가 있나요? 혹시? 감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한시적으로 계속 네. 감면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점차적으로 또 올리실 계획입니까? 아마 기간이 올 12월까지 아마 올 12월? 12월 말까지 아마 감면하는 걸로 지금 내려왔는데 네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시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아, 지금 현재는 올 12월 달까지 돼 있다. 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앞으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또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공유자산이 있고 각 부서의 자산관리관들이 또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각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어려움을 아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하고. 저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맞습니다. 미국도 어제 발표해 보니까 상당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더군다나 그런 어떤 금리 인상으로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도 아마 지금 휘청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12월 달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요즘 진행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통해서 지금 뭐 임차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좀 혜택을 한시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네, 황윤희 의원님. 예, 그 수의계약 말씀하셔서 연달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수의계약 그 추이를 보면 20년, 21년 이렇게 되면서 건수나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수의계약도 그렇고 2인 이상도 그렇고 이제 매년 이게 계속 몰아주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걸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도 이 수의계약 총량제가 1인 견적 액수 자체를 한 업체에 제한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거나 2인 이상 비교 견적 수의계약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의계약을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200 이하 또 뭐 여성 기업인 5,500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업체가 이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번별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일 잘하는 데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계약팀에서 적절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무선입니다.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라는 G2B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전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 계약 현황은 실시간으로 안성시청 누리집에 게시가 됩니다. 누구나 다 그걸 볼 수 있게끔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별로 돌아가거나 그 업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던 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정확하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 현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하는 내용은 G2B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성시 누리집에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 계약은 해외과의 계약팀이 있는데 그 계약팀만의 있기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수의계약을 하는 발주부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발주부서에서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를 관련되는 현장에 업체를 입회시켜서 견적을 뽑아서 그걸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는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거의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수의계약 배제 중이냐, 부정당 업체 제재 중이냐, 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에서 면허가 정지됐느냐 이런 걸 봐서 이상이 없으면은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적인 그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검토가 그런 것들이 적격 심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적격 심사는 금액이 좀 큰 거고요. 지금은 그냥 수의계약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를 발주부서를 통해서 저희 계약팀으로 넘어오면은 계약팀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계약 추진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혹시 아까 이제 뭐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 관내 업체가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받고 들어갈 그런 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은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2,200서부터 5,500 사이에 있는 그 건들은 원래는 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관내 입찰 대상인데요. 2,200에서 5,500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관련되는 서류가 증빙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업체, 관내 업체라면 예.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플러스 점수가 아니고 관내든 관외 여성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도 수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관에도. 근데 일단은 저희는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주하고 계약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수의 계약 관련된 조례가 안성시에 있나요? 조례나 규칙이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러면 약간의 오해들도 많고 행정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이런 불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불필요한 오해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그것도 이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투명성을 더 높이려면 적정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총량제 조례는 뭐 일부 시군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검토된 내용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그 우리 시장님 차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장님 차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행정과 질문에도 잠깐 이제 내용이 지금 회계과 담당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시장님 차가 뭐 새 차로 바뀌어서 이런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절차적으로 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 연수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로 이게 내용 연수가 다 된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죠? 어느 부서의 어떤 차량이죠? 그러면 그거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그 차는 소통협치 담당관의 미디어 홍보팀 차량이었습니다. 미디어 홍보팀,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촬영팀이라고도 하대요, 보니까 미디어 홍보팀. 네네. 여기 차량이 어떤 거죠? 저기 카니발이었었는데요. 똑같이 카니발이에요? 예예. 혹시 그 시장님 차하고 저기 그 하여튼 같은 등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등급이에요? 네네. 그 부시장님 차는 부시장님 차도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똑같고 네, 네, 네. 저 시장님 차도 똑같고요. 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 연수가 지금 촬영팀은 촬영팀이라고 하게 미디어 홍보팀 차량은 일단 어느 정도 된 거죠? 지금 저기 교체된 차량인데요. 네. 운행 기간이 10년 4개월이었고 운행 거리가 23만 7,360km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션이라든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폐기할 때가 돼서 이제 새 차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부시장님 차는 부시장님 차는 뭐 아시다시피 그 시장님이 새 차로 아니 그 전에 타시던 부시장님 차를 말씀드리는 전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미디어 홍보팀으로 내려간 차, 그 네네. 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식 16만 킬로미터 탄 상태였습니다. 16만 킬로. 네. 그러면 내구년한이 16만 킬로면 별로 안 남은 거죠. 그것도. 규칙으로 치면 12만이면 바꿀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이게 바꿀 차량을 거기다 준 거잖아요. 바꿀 차량이 16만 킬로, 그러니까 12만 킬로면 네. 초과하면 그러니까 교체하는 시기의 기준을 네. 전용 차량은 7년 12만 킬로미터로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시장님 차가 네.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 일단은 내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지나더라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시냐고요. 네. 일단은 운행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내용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부시장님 차량은 16만 킬로에 16만 킬로 타셨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네, 16만 킬로에 그리고 우리 시장님 차량은 어떻게 돼요? 바뀐 차량 말고 네. 새 차 말고 2018년식 10만 6천 킬로 탔습니다. 10만 6천. 6천 10만 6,600 정도니까 10만 7천 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우석재 시장님 때 타던 차량인가요? 예. 예, 그때 새로 산 거지 그것도. 예, 2018년이니까. 예, 맞습니다. 뭐 우석재 시장님이 2년 타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보라 시장이 2년 타신 2년 또 타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혹시 이거 관련돼서 혹시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진행됐을까? 이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차량이 어떻게 됐든. 네, 맞습니다. 일단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용 차량 규칙이 있습니다. 안성시 공용 차량 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교체 차량 발생 시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량 교환 승인 등을 거쳐 내부 실정에 따라서 교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차가 이제 노후 차량이고 교체 대상이어서 그 차를 이제 신차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시장 전용 차량은 장거리 운행이나 고속 주행이 많은 차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규 구입한 차량을 이제 전용 차량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차는 좀 안전한 걸로 타야 되고 우리 부서에 계신 분은 조금 덜 안전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대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보면 또 저희가 또 소홀했던 거죠.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은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그 차도 이제 4년이 된 차였고 또 부시장님 차도 이제 얼추 내군 연한이 돼가고 있어서 차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차를 새로 구입하고 뭐 저 사용 부서를 변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이 그러면 시장님은 새 차를 타고 밑에 부서들은 훈차를 타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요. 예. 제가 보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그냥 저희가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어느 시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그 말씀에 관련돼서 이게 어느 시가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음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추가
그 다시 불러서 예, 아니, 말씀해 제가 그거 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데는 안성시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민원이 그렇게 발생된 거예요. 안성시만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안성시장님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그 안전을 안성시장님만 이렇게 살뜰하게 알뜰하게 챙기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질문은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제보가 너무 많이 와요. 이게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추가로도 그 별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특훈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 발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과가 이미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과 소속이기는 행정국 소속이기는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수과와 세정과의 각종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담당 공직자로서 당연한 직무이기는 하나 보다 적극적인 책임 수행을 위한 동료와 격려 차원에서 전년 대비 일정 수준의 각종 세금 징수와 결손 감소 실적을 가져올 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또 계획되어 있다면 포상제도 그 범주 안에서 그 직제에 맞따라 고가 점수 반영, 포상 휴가 및 시에서 콘도 이용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네, 있습니다. 여러 곳에 좀 있는 예,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포상 휴가와 함께 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혹시 그것이 가능하실지, 네, 제언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시민안전과에서 뚝 제방길 제초 작업을 과거에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네, 과거예요. 예, 과거에는 하천팀이 거기 있을 때 하천에서 관련.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보면은 하천팀이 됐든 그 시민안전과에서 했었지 과거에는요. 네네. 그런데 보면은 그 제방길을 요즘은 보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시민 그 운동 건강을 위한 산책길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어떤 과정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제 도로시설과 뭐 이런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곳으로 분리됐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더 잘 관리되고 있고 좋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옮겨진 과로 가고 나서 그 뚝을 한 번도 올해 이제 명절 앞에 그 한가위 명절 앞에 한번 이게 뚝을 이제 풀을 제초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부랴부랴 반은 해놓고 반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다소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곳에 말씀들이 풀을 안 깎는다. 그리고 풀 깎는 사람들이 전혀 초보자 같다. 과거에 깔끔하게 잘 깎아 놓던 거를 요즘은 이렇게 거의 뭐 한 뼘씩 남겨놓고 위에 부분만 살짝 날리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하던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있던 부서에서 다른 데로 가서 더 잘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관리되지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하던 데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의원님
나중에 그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더 자세한 거는 그 부서 아니 시민안전과가 어저께 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론 건설과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짚기는 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부서별 격려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했던 실과소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네, 직책보조비, 업무 추진비 뭐 이런 어떤 그 예산으로 네, 당연히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격려 차원에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공무원들도 공직자분들 격려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전달 과정과 수량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부서별 격려를 한다고 친다면 국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 과별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될 것을 시장님께서 일일이 개개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있어서도 가가호 방문이 법적으로 그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인사하고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 가가호 그 부서별로 방문하는 게 가가호 방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게 보이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제가 그 말은 지금 제가 의사발언 중이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국에서의 일은 아니어도 여기서도 흡사한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큰 일로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거의 표차가 시장 당선 표차가 567표입니다. 567표. 그런데 떡이 나누어진 개수가 이게 표차가 한 3,000표, 4,000표가 났다면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차가 567표고 떡이 나누어진 개수가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표심을 살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중립에 서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은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이 충분히 다분한 저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교육, 행정적으로 교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의 계약을 여기 이제 계약된 것들을 좀 보면요, 모든 견적시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 추경 예산도 받고 또 저희가 예결산에서 봐도 모든 예산이 통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 계획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원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직 계획이라 여기다 얼마를 담을 수가 일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하고 있는 분야별 필요한
그 분야별이라도 최소한 담아달라고 해서 지금 담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최초 올려온다면 최소한 가견적이라도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비교 견적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사항, 빠져있는 사항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그 빠진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선 2천만 원 그 사안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이 우선으로 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공사 금액이 같은 금액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는 공사 금액이 같다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우선해서 주는 것이지 공사비가 남성기업은 3천만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기업은 4천이고 4,500입니다. 이런데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우선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시는 거는 정말 매우 유감이고요. 이것은 선이죠. 그리고 경쟁에 많이 저어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요. 딸이 공사를 우리 수의계 여성기업으로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뱅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양한 견적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번에 2020년도에 엄마가 다시 딸한테 물려줬던 그 대표자를 변경했다가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수의계약입니다. 간혹 입찰도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이제 아빠가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 가족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각오하는 쪽은 각오할 수 있고 조경하는 쪽은 조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가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를 줬습니다. 가구점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용역사무실이라고 반드시 들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를 줬습니다. 물품도 주고 공사도 주고. 그런데 이 금액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4억 9,635만 원 약. 네, 뭐 토시 하나 틀리면 고발한다고 난리가 나니까요. 제가 약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왜? 저 고발당할까 봐. 다 여기 모든 말에는 이 숫자는 약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모든 공사가 아닌 우리 관에서 주는 그 공사가 4억 9,600만 원이 엄마한테 들어갔습니다. 이 엄마한테는 읍면동 거는 5,243만 8천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들어간 공사비는 5억 4,879만 원입니다. 약. 네, 약이 항상 붙는다는 거 네, 밝혀둡니다. 아버지는 가구점인데 수의계약으로 받은 게 5,76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표로 맡고 있는 또 다시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신문에 보도됐던 그 2건의 그 아트뱅크 거기에 공사비도 보니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수의 계약한 이거를 봤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 검색하고 이렇게 하고 어렵사리 지금 받은 부분인데요. 본청 거 따르고 읍면동 거 따로 받아야 되고 또 그 뭐죠? 문화예술 사업소,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또 뭐 농어촌 공사인가요? 여기가 또 이제 또 별도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확보를 3군데서 해야 이 3군데 것을 합쳐야지만이 한 사람 그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공사 증거를 3곳 것을 합쳐야지만이 이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받은 감사법무 쪽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2번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금액이. 10번을 받아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타를 바꿨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줄 때 제가 가장 참 혹시 계약을 주시면서 이 계약을 주실 때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자격증에 의해서 그 공사를 준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 공사를 받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 제가 또 이제 의아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아니 도장공사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도장공사까지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인즉은 어느 것을 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들은 합쳐서 할 수 있다. 네, 다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공원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쪽 이제 그 문화예술 사업소 쪽에서 했다고 진행을 해요. 그쪽 부서 일이라. 그런데 거기에 하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외주를 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메인은 가장 공사 금액이 큰 것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다면 메인을 볼 때 그 공사 금액이 가장 그 많이 잡히는 것을 메인으로 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걸로 봐서 그 공사 견적서를 그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을 때 자격증을 메인으로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금액은 가장 조금 잡혀 있어도 가장 작게 낮게 잡혀 있어도 거기를 그곳을 메인으로 봤다라고 하면서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집행부가 무슨 재앙적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의 일괄성이 없이 같은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어디다 줄 때는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갖다 대고 저쪽에 줄 때는 또 거기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제가 상당히 유감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주고 있다고 하셨죠. 가급적이면 관외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성원에서 직업재활 시설로 야생화 같은 거를 가꾸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관내에서 심는 모든 꽃들은 왜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혜성원에는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기업 우선이면 갖다 심는 꽃도 거기 거 먼저 갖다 심어주시고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심으니까 그쪽 것을 좀 연구해서 좀 심어보는 게 어떠냐고 지도 감독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알려주셔야죠.
정보가 없는데 뭐를 준비합니까? 그리고 나무, 묘목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 안성 관내에 있는 나무, 멀리서 오면은 나무는 더 잘 죽습니다. 뿌리에 바람을 타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러면 관내에서 심고 있는 조경업, 키우고 있는 묘목 키우고 있는 분들 거 풀 속에 덮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먼저 구매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땅끝 마을까지 가서 가지고 옵니까? 땅끝 마을에서 갖고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계속 질문 다 하고 나서 들어야죠. 자, 왜냐면 이제 각자 틀리니까 저는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말을 자꾸 이렇게 제가 발언권이 뺏기다 보니까 제가 되게 급합니다. 1시간, 2시간 아예 갖고 온 자료 다 깠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자, 실은 안성시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잘못 과다하게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신고센터에 모든 걸 들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 화장실 제가 만든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냥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어머 저런 거 어떻게 잘 알아? 실은 여기서 얘기하면은 본인과 연관된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왜 저라고 하냐면 정확히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변기 하나, 소변기, 샤워부스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면대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쪽은 대변기 하나, 그 다음에 보일러,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여성은 대변기 2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역시 샤워부스 2, 거기다가 손 닦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 받았습니다. 외부 도면 받았습니다. 내부 도면 받았습니다. 도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이거 저 무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수정을 원했습니다. 몇 번 수정 원했는데 이거 무료입니다. 제가 견적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 티짜리를 쓴다고 수량과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비는 부가세, VIP 포함해서 1,581만 8천 원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 거의 지금 제가 1,5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배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도 화장실이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세워드려도 과다해서 약간 금액 조정을 하고 세워드렸습니다. 5천만 원.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들 하는 얘기가 몇 티짜리 쓸 거냐고 여쭤봤더니 모릅니다. 몇 티를 갖다가 화장실에 쓰실 겁니까? 하니까 모른답니다. 나라장터에서 그냥 봤답니다. 올라와 있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캡처라도 해서 붙여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안성 시민의 세금이 지금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비백 견적 받아서 무조건 조달 입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거 써주다 보면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서로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안성 시민한테 필요한 편의, 복지, 환경 개발에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저는 회계과가 무조건 계약만 하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다 담당 부서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이게 정말 낡아서 가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멀쩡한데 교체하는 건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게이트 볼장, 서면에는 게이트 볼장 1억 5천 잡혀서 예산 세워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예, 예산 세워드렸습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이 안 올려주면은 왜 우리 지역구 거 안 했냐고. 왜? 여기 오신 시의원님들 실질적으로 나 한 번 하고 내려가고 간들 거야. 이러고 오신 분들 몇 명 있는지 저 궁금합니다. 재선도 꿈꾸고 도의원도 가보고 싶고 더 잘해서 단체장의 꿈까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분하게 충분히. 국회 가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서 자를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주셔야지 왜 시의원들한테 그 모든 총대를 매게 합니까? 주고 싶으면 선심성 예산 주고 싶으면 과외설은 담아주고 왜 시에서 그거 의회까지 올라와서 의회에서 칼질을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게이트 볼장 가보십시오. 보수해주면 됩니다. 찢어진 곳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곳에 더우니까 추우니까 난방이 안 되면 온풍기를 달아줘야 되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선풍기를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위에 천장은 말짱합니다. 오히려 청소 용역 업체 불러서 깨끗하게 쓸 수 있게 그거 하나 청소해주고 게이트 볼장의 안에 있는 화구 거기 불 나면은 호로록 탑니다. 그런 화구 관리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의원들한테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회계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끝나면 검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검수 조사하지 마시고 A라는 제품 쓴다고 해놓고 B라는 제품을 썼다면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 하든가 그 이미 계약이 끝난 거는 무조건 갈아놓으면 됩니다. 왜 갈아놓으면 됩니까? 그분들이 사기쳤는데 고발 조치하셔야죠. 솜방망이 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공사 진행된 여러 곳을 확인을 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설치하시고 이런 거 유리하실 때 몇 티짜리 쓰실 건지 명확하게 그 품목과 제품 이름을 명확하게 기입하셔가지고 견적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뻥튀기식 견적서 올리지 마시고요.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거기 가서 밥값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 마시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부서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비교견적 받으시고 검수 확인 조서 작성해 주실 때 책임감 가지시고 정말 제대로 시공됐는지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문서입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좋은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발주부서랑 앞으로 상의해서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견적이 있는데요. 가급적 앞으로는 비교 견적을 받겠습니다. 근데 단 이런 사항이 있는 걸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계약법 제한계약법 30조에 보면은 2,200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나 아까 말씀드린 2,200부터 5,500 사이의 여성 장애인 기업부터라고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안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비교 견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그 여성하고 장애인 기업은 원래는 관내 입찰이 기본인데
2200서부터 5500까지는 여성이나 자기행 여인이나 사회적 기업하고 1인 수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법에서는 죄송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은 개별 업체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서를 붙여서 견적을 붙여서 업체에 관련되는 자료를 넘겨와도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붙여서 면허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외청은 정확하게 별도 회계라 계약도 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복합금정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물법 제16조에 보면은 복합금정 시 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의 전문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성원하고 나무식재는 관련 부서랑 발주 시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게이트 물장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검사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 검사에 보면은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매각, 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검사 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조서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공하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계약이 끝나고 준공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준공 검사원이라는 서류가 붙습니다. 그 준공 검사원이라는 서류는 업체에서 시공한 게 현장이랑 설계서랑 맞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확인서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공 서류가 들어오면은 감독 조서를 받는데 그 시점에서도 검사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 서류가 들어오고 대금이 청구가 되면은 저희는 전자상경에서 들어오면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 기간에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설계서하고 시공 현장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짚을 수 있게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답변 주신 거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공무원이 그거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가장 듣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집행부 이 공직에 계신 분들과 일을 하면서 가장 듣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몇 천만 원 이하는 비교 견적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금액이 넘었는데 비교 견적 없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거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얼마 이상은 뭐 안 하시면 된다고요? 자, 7천만 원, 8천만 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다수의 건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억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 주려고 쪼개기를 했습니다. 같은 곳에, 같은 건물에 공사를 하는데 1억이 훌러덩 넘었는데도 쪼개기로 해서 주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검수조서요? 자, 보십시오. 리모델링이든 하면은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들어갑니다. 준공검사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제품이 바뀌었는데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예? 아무 하자 없다고, 특이사항 없다고 거기다 팍팍 결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네? 하자 보증서 있습니다. 잘못 공사시켰으면 이 하자 보증 기간 끝나기 전에
제대로 해놓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과장의 팀장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별도로 돼 있으면 별도로 본다고요? 당연히 별도로 보죠. 남편이 벌고 아내가 벌고 딸이 벌고 아들이 벌고 손주가 벌고 손녀가 벌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전임 회계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떤 근거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보라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 말까지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십니까? 일 똑바로들 하십시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 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제가 의혹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옥상에 공공청사 관리도 회계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합니다. 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전선이 바닥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비도 계속 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그냥 바닥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젖은 신발로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 감전사고에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엔 청사 관리 쪽에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과, 왜냐면 안전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 제가 이제 흡연장을 이렇게 다녀봅니다. 흡연장을 이렇게 다녀서 난성, 우리 저 시청에 있는 거죠. 청소가 너무 엉망입니다. 청소가. 뭐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청소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스위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왜 저 전기 뭐 안전이라든 여러 가지 좀 이런 사유가 있겠지만 절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켜져 있습니다. 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전등이. 제 생각에는 뭐 환풍기하고 전기하고 분리를 해서 자동으로 스위치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뭐 요즘 뭐 다 시스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안성 우리 시에서도 솔선수범을 좀 하셔서 뭐 절전 문제도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청소 관리 이런 거 외부에서도 분명히 뭐 민원인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청소가 전혀 돼 있지 않으니 뭐 이런 것도 대책을 좀 강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 의원님. 아니, 저도 좀 아까 듣다가 좀 속이 상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이 안성시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온 가족이 그것도 그 어렵다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100건이 넘는 계약, 외청은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주신 겁니까? 예? 이거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쨍피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불법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이게 불법적인 거 있는 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감사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이건 안성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회계과 과장님, 팀장님 계약하실 때 잘 좀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